안녕하세요. 우스스 라디오 시작합니다. 먼저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투자 제안을 몇 건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두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그분들이 본 제 사업 계획서에는 나는 왜 이 사업을 하는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시장은 어떻고 고객 특성은 어떻고 어떤 차별화를 할 것인가, 어떻게 성장하고 해외 진출을 할 것이고 어떤 팀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과를 냈는가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작성했고 호감을 가져주시는 분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제 사업에 대한 확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니 돈이 너무 중요하고 투자를 받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계획서에 없는 우리 회사의 문제를 저는 너무 잘 알고 있고 감정을 빼고 제가 제3자로서 우리 회사를 봤을 때 성공 확률이 아직 높지 않습니다. 저는 가족 2명을 암으로 보내고 저도 생사의 기로에서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되었고 돈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다 죽느냐가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한 번 내뱉은 말은 지키는 삶을 살다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으면 기업가치 성장을 이뤄 투자금에 대한 엑시트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수익을 안겨줘야 신용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장밋빛으로 보는 저의 사업은 수많은 디테일을 보완하고 차별화를 이루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과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방법을 찾고 결국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다. 험난하고 힘든 길이 확실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과정을 투자자와 함께 가야 하는지 우리 팀의 역량만으로 돌파해야 하는지가 저의 고민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보내주셨네요. 투자 제안을 받았고 현재는 사양한 상태라고 하셨는데 일단 다른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투자 제안을 받은 것만으로도 매우 부러움을 살 만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 투자 제안을 받게 되기까지 투자자들이 투자 검토를 하게 된 그 사업계획서는 구성 자체는 꼭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를 받고 싶은데 아직 투자자를 찾지 못하신 분들에 비해서는 어쨌든 좀 더 좋은 상황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아무래도 그거는 다음 단계의 고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자기 자본 100%로 사업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사업의 형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회사가 잘 됐을 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도 훨씬 더 많고 또 경영에 있어서 어떤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자유롭고 그렇지만 우리가 투자를 받는 이유는 사업 종류에 따라서 자기 자본 100%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투자라는 거는 때로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이유는 자기 사업에 대해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라고 본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리고 투자자에 대한 책임감 또한 무겁게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투자자에 대한 책임감을 무겁게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좀 한국 사회에는 투자자에 대한 책임감이 너무 없어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갖는 거는 경영자로서 굉장히 좋은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영진들이 2분의 절반만이라도 주주에 대한 무게감과 책임감을 가진다면 훨씬 더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아무튼 간에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하나는 아직 내 사업이 확실성이 조금 부족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투자를 받아도 괜찮은 걸까라는 측면 하나와 주주에 대한 책임감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내 아이템에 대한 불확실성 이 부분과 투자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사실 어떤 사업도 100% 확실한 거는 없을 거예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과 어느 정도의 미진함 그리고 해결해야 될 과제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이거를 완벽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책임감도 있고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해결해야 될 문제, 하지만 아직 정답을 알고 있지 못하는 문제들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는데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인지 아니면 인력이나 자금이 더 필요한 부분인지, 그래서 오히려 지금 투자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런 걸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과제, 본인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과제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가를 먼저 산정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비용과 시간을 내가 온전히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자원 외에 추가적으로 자금이든 인력이든 그런 것들을 더 투입해야 되는가, 그걸 기준으로 투자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본인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시간이 무한정 길어진다거나 시간이 늘어짐으로 인해서 존재하던 시장이 사라질 수도 있고, 나와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내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원을 더 투입해서 물리적으로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면 그런 선택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투자자에 대한 책임감과 무게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개인을 생각하면 나라는 개인과 투자 회사와 1대1로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나라는 회사가 그 투자자에 대해 성공이라는 결과를 안겨줘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클 수는 있어요. 근데 반대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여러 곳에 분산 투자를 통해서 성과를 획득하는 거거든요. 낚시를 가가지고 낚싯대 10개에다가 미끼를 껴서 쭉 던져놨는데 그 중에 3개는 물고기가 걸리고 7개는 물고기가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물고기가 걸리지 않은 빈 7개의 낚싯대를 그거를 탓하게 될까요? 그게 아니라 결국 오늘 낚시에서 3마리를 낚았다라는 그 전체 결과에 더 주목하지 않을까요? 투자자들은 결국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집단인 거고, 나라는 낚싯대가 설령 물고기를 물어오지 못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크게 죄의식을 느끼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하는 회사와 투자받는 회사는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 계약에 더 집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금을 받아서 그 돈을 엉뚱한 곳에 유용하거나 사적으로 사용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이 기대했던 거, 지금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비전대로 성장시켜 나가는 거, 그거에 최선을 다했다라면은 충분히 계약관계를 잘 이행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투자하는 사람도 일정 조건에 따라서 투자금을 내는 것이지, 그 돈을 투자했다고 해서 어떤 운명 공동체가 돼서 그 회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다거나 선의를 베풀었다든가 빚을 졌다라든가 이런 감정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그냥 계약 관계에 의해서 투자를 한 거고, 투자를 받은 사람은 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됩니다. 특히 초기 투자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이 많지만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비교적 많은 지분을 가져가는 거예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그리고 성공 확률이 높지 않다라는 거, 내부에서만 알 수 있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투자라는 옵션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만약 그런 것이 없고 불확실성이 없고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될 방안이 나와 있고 시장 진출해서 성공 확률도 높다라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확률이 높다라면은 저는 투자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만약 돈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럴 경우에는 외부에서 돈을 차입해서 대출을 받아서 쓰는 게 낫지, 뭐하러 아까운 지분을 나눠주면서 투자금을 받습니까? 오히려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지분이라는 것을 넘겨주고 돈을 받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성공하면 그 투자자가 100배, 1000배의 이익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용인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의 불확실성을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불확실성을 극복했을 때 그만큼의 리스크에 해당하는 수익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요약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우리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투자라는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다. 두 번째,
투자자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인간적인 책임감까지 느낄 필요는 없고 투자 계약 관계를 성실하게 이행하면 된다. 세 번째, 투자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내가 지금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까지, 점유율을 가져가기까지, 혹은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까지 기술적, 인적, 시간적 비용을 얼마나 필요로 하며 그 필요에 의해서 지금 투입해야 되는 자금은 얼마인가, 이 부분을 기준으로 투자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지금 얘기는 좀 원칙적인 얘기인데 거기서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투자 제안을 몇 건 받았다라고 하신 걸 보면 내가 투자를 받아야겠어라고 하면 지금 제안을 준 곳 외에도 사실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투자 회사에서 보는 시각들은 뭐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좋게 봤다라면은 이 회사를 좋게 볼 다른 투자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난 후에도 투자를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이 투자의 어떤 단계라든가 관행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드 투자에 그렇게 많은 금액이 한 번에 투입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단계에서 문제를 좀 더 해결하고 어떤 불확실성을 좀 많이 제거하고 완성도를 더 높였다고 해서 그 단계에서는 기업 밸류를 더 그렇게 많이 높게 받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시드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의 투자는 그 사업계획서라는 페이퍼만 보고 이루어지는 투자이기 때문에 좀 더 개발이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초기 단계인 거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재에 진행된 연구 개발 단계를 바탕으로 일단 시드 투자를 유치하고 그리고 나서 한 2년 정도 기간을 가지면서 개발을 더 하고 완성도를 더 높인 다음에 그 다음에 프리-A나 시리즈 A로 갈 때 그때 그간 개발한 연구 성과와 완성도를 높인 제품에 바탕해서 프리-A나 시리즈 A에서 제대로 된 밸류 평가를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만약에 그 지금 시드를 건너뛰고 그 단계에 가서 첫 투자를 받는다고 하면은 오히려 기대보다 더 낮게 기업 가치가 평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연구 개발하는데 뭐 앞으로 5년이 더 걸린다라든가 좀 물리적인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라면은 시드를 좀 더 미뤄도 되지만 한 2년 정도면은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 같다라면은 지금 시드를 받으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2년 후에 어느 정도 연구 개발이 잘 된 다음에 더 좋은 조건에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의 투자자에 대한 그러니까 정확히는 주주에 대한 책임감과 무게감을 진정성 있게 갖고 있는 점에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이 마음은 앞으로 회사가 더 크게 성장하더라도 계속 잘 유지하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투자 제안을 받고 있다라는 거는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거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수수 라디오는 스타트업에 대한 고민과 질문을 사연으로 받고 있습니다. 저에게 메일 보내주시면 지금처럼 라디오 형식으로 사연을 읽어드리고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